박윤정 님이 요청을 하셨어요. 저희 육사 김만두가 전문점으로 사업 확장을 준비 중입니다. 소자본 창업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소비자가 기억할 브랜드는 있는데 브랜드를 알릴 만한 슬로건이 좀 필요하고 메뉴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기준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슬로건이 됐건 뭐 메뉴가 됐건 이게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냐? 육사 김만두의 브랜드 정체성, 스토리의 원천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 이야기들이 그냥 하나의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쭉 이어지겠죠. 그래서 육사 김만두의 브랜드의 철학, 업의 개념을 먼저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육사 김만두의 업의 개념을 만들어내려면 어디서 만들 수가 있는가를 보면요. 여기 보면은 의미 단위가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육사가 있고, 하나는 김이 있고, 하나는 만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사에서 풀 수도 있고, 김에서도 풀 수 있고, 만두에서도 풀 수 있어요.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스토리를 풀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너무 큰 프로젝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건 다는 못했고, 육사로만 풀어봤어요. 64가지의 메뉴가 있을 수가 있는가? 64가지의 메뉴는 가능한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64가지의 메뉴를 만드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128개의 메뉴를 만드는 것도 일도 아닙니다. 526개의 메뉴를 만드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아니, 저 양반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이게 생겼으시겠지만, 다음에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미국에 가면은요, 모드 피자라고 하는 그 피자가 있는데, 2008년에 만들었어요. 지금 매장이 300개인데 17년도 매출액이 3천억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리고 2천억이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는 뭐를 하는 곳이냐면요, 피자를 서브웨이와 동일하게 만들어요. 처음에 들어가면은 피자에 도우를 선택합니다. 서브웨이 가면은 빵 뭐 할 거냐 고르는 거 뭐냐? 그럼 난 이 도우 하겠습니다. 골라요. 그럼 그 다음에 토핑을 뭘로 할 거냐를 골라요. 그럼 자기가 토핑을 이렇게 고릅니다. 그럼 굽는 정도는 어떻게 할 거냐를 또 골라요. 그럼 그러고 나면은 맨 마지막에다가 종이에다가 이름을 써서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모드의 원래 이름이 Made on Demand예요. Made on Demand라는 거는 당신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 드립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맞춤화죠. 맞춤 피자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맞춤 피자고, 영어로 말하면은 on demand. 그 사람이 요청하는 것에 맞추어서 해주는 겁니다. 사이즈도 정하고, 굽는 정도도 정하고, 토핑도 정하고, 빵도 정하고, 다 정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이제 하나 생각을 더 해봤습니다. 서브웨이가 이 일을 왜 먼저 시작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서브웨이는 자신의 비즈니스를 샌드위치 전문점이라고 한정했기 때문에 피자에 안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피자가 성공하기 위한 외부적 조건 중에 하나가 서브웨이가 여기에 먼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운도 따른 거죠. 그래서 매출 3천억에 투자 2천억 들어와서 지금 뭐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조금 테크니컬에 풀면은 다음과 같은 그림이 됩니다. A의 n승 곱하기 B의 n승 곱하기 C의 n승이에요. 어이씨, 갑자기 왜 저딴 거를 쓰고 난리야?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겠지만, A는 속성입니다. 모두 피자로 치면은 도우를 밀가루 도우로 할 거냐, 쌀 도우로 할 거냐, 곡물 도우로 할 거냐. 그럼 A, 도우라는 A는 3가지가 되는 거죠. 밀가루 도우냐, 쌀 도우냐, 곡물 도우냐. B는 토핑을 1토핑을 할 거냐, 2토핑을 할 거냐, 3토핑을 할 거냐. 그럼 토핑도 3가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굽는 것을 잠깐 구울 거냐, 바짝 구울 거냐, 더 바짝 구울 거냐. 이렇게 되면 또 굽기에 3승이 되는 게 되겠죠.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면 전부 종류가 몇 가지가 돼요? 27가지가 되는 거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콜라를 넣을 거냐 말 거냐. 그러면 다시 2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27 곱하기 2가 되면 순식간에 54가 되죠. 그러니까 개수 늘리는 거는 1도 아니에요. 이런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컨조인트 방식이라고 불러요. 육사 김만두를 여기에 적용하면은 64개의 메뉴를 만드는 거는 1도 아닙니다. 그러면 A의 4승, B의 4승, C의 4승만 하면은 64가지의 메뉴가 나와요. 그럼 조금 더 풀어볼게요. 형태를 4개로 만들고, 재료를 4개로 만들고, 조리를 4가지로 하면은 64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 피자처럼 64가지의 메뉴와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 저 64가지를 어떻게 다 하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64가지의 이야기만 준비해 놓으시고 매달 하나나 2개만 내도 아무 상관없어요. 모두 피자에서 만들 수 있는 피자의 종류는 500가지도 넘는데 다 파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해드린다 라고 해놓고
그 달에 필요한 10개, 6개 파는 겁니다. 저랑 수업에서 일본 동경에 있는 텐팩토리라고 하는 그 밀감 주스 아시죠? 밀감 주스의 종류가 560개가 그래요. 그치만 그걸 다 파는 게 아니에요. 560가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중에 일부를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64가지를 다 만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64가지씩이나 우리가 만두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만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전해주는 거고 실제로는 매달 하나나 2개만 내도 돼요. 근데 알아보니까 육사 김만두는 이미 이 정도의 높은 제품력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24시간 영도에 저온 숙성 만두설을 하고 계시고 3,000번을 치댄답니다. 만두피를. 국내산 100% 암돼지육을 쓴다고 하고요. 24가지 원재료와 부재료, 담백함을 더한 시래기. 배달은 송파, 강동, 성덕에서 이미 1등하고 있고 엄청난 양의 가성비, 간식을 뛰어넘는 주식급의 왕만두, 맛있게 매운 극찬의 김치만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내주신 거를 제가 받아서 제 나름으로 정리한 겁니다. 형태별로는 사이즈가 큰 왕만두가 있고 얇게 만드는 낙엽만두가 있고 세모나게 접는 세모만두가 있고 네모나게 접는 네모만두가 있어요. 재료는 김치도 있고 새우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모듬도 있습니다. 조리 방식도 찐게 있고 튀김이 있고 굴림이 있고 납작이 있어요. 그러면 4 곱하기 4 곱하기 4 하면 64가지 만두가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64가지의 만두 스토리를 준비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육사 김만두에는 주력 만두가 이미 있죠. 이 만두를 주력으로 하시되 앞에서 보셨던 이런 내용을 조합해서 이달의 특선 메뉴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조합을 해버리면은 왕김치 찐만두, 왕김치 튀김만두, 왕김치 굴림만두, 왕김치 납작만두, 왕김치 다른 만두 다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12달로 나눈다면은 한 번에 한 서너 개씩만 해도 64개가 금방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냐? 주력 메뉴는 소비자들에게는 익숙한 메뉴죠. 이달의 특선 메뉴는 새로운 메뉴죠. 저랑 중간기 수업하실 때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사람들이 주목을 보낼 때는, 주의를 끌 때는 새로움과 익숙함의 미학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게 인간의 뇌가 꼼짝 못하는 조건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중간기에 명제가 나옵니다. 사람은 새로움을 타고 들어와서 익숙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도는 무죄입니다. 이것을 화장품에서 쓴 말이 뭐예요?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화장을 해서 변신처럼 했다고 해서 그 여자가 센짜배기로 다 바뀌는 건 아니죠. 본체는 그대로 있는데 화장을 해서 외양이 조금 바뀐다라는 거죠. 이것을 변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수업으로 치면 뭐가 되는 거죠? 익숙한데 새로움의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변신이 무죄이듯이 여러분 사업의 변신은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고? 익숙함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새로움의 요소가 가미되어져야지 돼요. 그래서 메뉴 형태로 구성한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력 메뉴를 놓고 한정판 이달의 특선 메뉴를 넣으세요. 매월 새롭게 경험하는 육사 김만두 특별 시리즈. 얘는 익숙한 메뉴고 얘는 새로운 메뉴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달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소비자로 하여금 육사 김만두가 그냥 돈 벌으려고 막 만들어내는 만두집이 아니라 생각 있는 만두집이구나. 연구하는 만두집이구나. 여기서는 1년 내내 뭔가를 준비하고 있구나. 생각이 있는 만두를 먹어야 되겠어요? 생각이 없는 만두를 먹어야 되겠어요? 생각이 있는 만두를 먹고 싶겠지. 그리고 하나를 더 보태드린다면은 64가지 만두를 먹는 것에 대한 풋폼과 레벨링을 하세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처음 만두를 한 번 온 사람은 만두공주, 3번 먹은 사람은 만두왕자, 5번 온 사람은 만두여왕, 10번 오면 만두왕, 30번 오면 만두여제, 100번 오면 만두왕제. 이렇게 레벨링을 정하세요. 이거는 무슨 거창하게 프로그램 짜가지고 스타벅스처럼 앱 만들, 그딴 거 안 해도 돼요. 도장 찍는 것만으로 충분하대요. 그렇게 해서 매장 하시다가 팬클럽도 만드시고 이커머스 만드시고 쇼핑몰 가시고 가두리를 가셔라 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요청하신 내용을 풀어드리기 위한 그 밑작업이었고 지금부터 메인 작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브랜드 스토리의 테마는 64가지 만두의 여정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윤정 님이 남편과 같이 하시는데요. 남편과 함께 마치 절대 반지를 찾는 것처럼 절대 만두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만두를 사랑하는 두 분이 만나서 만두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만두만 먹으면 지겨우니까 가끔가다 찐빵을 먹어야겠다. 그래서 만두와 찐빵의 이야기로 풀어나가면서 더 맛있는, 더 좋은, 더 훌륭한, 더 건강한 만두를 만들기 위한 연구와 도전, 그리고 실패와 성공의 64가지 김만두 브랜드 스토리를 시작하셔라. 요번 한평생 갈 겁니다. 이렇게 사업을 바라보는 거랑 어떻게 한 반짝 해가지고 반짝 벌어서 뭐 손 털고 딴 거 할란다 이렇게 하는 거랑 그 접근 자체가 달라지죠. 그래서 육사 김만두에도 만두의 여정을 만드셔라.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슬로건을 풀어나가거나 메뉴명을 만드는 거는 일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요청사항 처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소비자가 기억할 만한 슬로건과 메뉴명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슬로건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브랜드 슬로건의 시작은 사업의 철학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4가지 인생 만두의 여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브랜드는 육사 김만두고요. 풀어가는 메시지는 더 맛있는 만두에 이번 인생을 걸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더 건강한 만두에 이번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더 속 깊은 만두에 이번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 다음 번에는 더 쫄깃한 만두에 이번 인생을 걸었습니다. 더 행복한 만두. 근데 박윤정님은 그냥 소비자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일을 하려고 하는 다른 사장님들에도 어필을 돼야 되겠죠. 다른 사장님들에도 이런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프랜차이즈 업주를 모실 때는 조금 다른 메시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돈 되는 만두에 이번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벌린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가맹점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게 뭐 맛이 어때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걸었대는데, 그러니까 젊어서 두 분이서 만두를 연구하기 위해서 찍어놨던 오래된 사진들 있잖아. 그런 걸 찾아서 사진 작가한테 맡겨. 뽀샵을 해달라고. 백으로 확 눌러가지고 연기 확 나는 데서 만두를 향한 두 분의 열정을 보이시라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메뉴명으로 가겠습니다. 메뉴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가 좋다고 그랬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브랜드 플러스 카테고리나 속성으로 가는 게 좋다고 그랬죠. 브랜드 플러스 브랜드는 비효율입니다. 그래서 육사 김만두에는 도대체 새로운 메뉴 브랜드가 필요한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건 사족과도 같아. 사족을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 보세요. 뱀의 다리가 있어. 그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브랜드를 만든다라는 거는 애를 하나 또 낳는다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애를 하나 낳으면 낳는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엄청나게 뭘 해야 돼요. 그래서 브랜드는 자기가 유지 관리할 마음이 섰을 때 하는 거지, 브랜드 플러스 속성이나 카테고리로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메뉴명이 이런 거잖아요. 육사 김만두는 어떻게 되겠어요? 육사 왕김치 찐만두. 줄여서 왕김찜, 낙새찜, 새소굴, 네모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잘 되는 것만 나중에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스토리가 살아있는 육사 김만두. 업의 개념은 만두의 여정으로 갔으면 좋겠고, 슬로건은 인생을 걸었습니다. 세부 메뉴명은 육사 플러스 속성 플러스 만두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것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지는 순간인데, 메뉴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겠죠. 주력 메뉴와 한정판 메뉴. 64가지 중에서 한 달에 1개나 2개, 혹은 뭐 욕심이 생기면은 3개나 4개를 하셔서 익숙한 메뉴와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서 연구하는 만두, 인생을 건 만두, 책임지는 만두, 그것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하는 만두다라는 독점적 지위를 목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매니아 만드시고 필수품 되시고 습관 구매 유도하십시오. 항상 근소한 물리적 차이를 찾으시고, 마지막은 곧 고객 가두리입니다.